밤 8시 아파트 창문들 사이로 불이 하나둘 꺼진다. 누군가는 침대 옆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가계부 앱을 닫는다. 오늘도 커피를 참았고 쿠폰을 썼고 장바구니에서 하나를 덜어냈다. 화면 아래에는 이번 달 지출 감소라는 작은 축하 문구가 뜬다. 그러나 통장 잔고는 그대로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한다. 나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에게 관리당하고 있는 걸까? 발로금이 오면 그는 성실하다. 집에서 내린 커피를 텀블러에 담고 전날 밤 준비한 도시락을 가방에 넣는다. 점심시간엔 동료의 배달 제안을 웃으며 거절한다. 퇴근길에는 마트 진열대 앞에서 가격표를 오래 본다. 할인 스티커의 붉은 색이 눈에 들어온다. 계산대의 삑 소리가 끝나면 그는 또 한 번 안도한다. 오늘도 잘 아꼈다고. 하지만 이 성실함은 이상하게도 축적되지 않는다. 달력은 넘어가고 계절은 바뀌는데 숫자는 제자리다. 그는 자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부지런해서 제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닐지 의심한다.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모두 열심히 줄이고 기록하고 참고 있다. 그럼에도 불안은 잦아들지 않는다. 이 밤의 침묵 속에서 질문이 자란다. 절약은 분명 옳은데 왜 결과는 미미할까? 혹시 중요한 선택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가 끄는 불빛티로 답을 향한 이야기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의 풍경은 늘 비슷할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과 그대로 지나치는 사람이 갈린다. 그는 멈추지 않는다. 집에서 내려온 커피가 텀블러 안에서 미지근해진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뚜껑을 연다. 반찬은 소박하지만 계산은 정확하다. 한 달에 20만 원, 때로는 그 이상을 아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성실함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한다. 이 작은 승리는 즉각적인 보상처럼 마음을 달랜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숫자는 다시 말이 없어진다. 통장 앱의 잔고는 박수도 야유도 없이 그대로다. 그는 문득 깨닫는다. 하루의 대부분을 절약에 쏟았지만 그 절약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성실함은 함정이 된다. 노력의 양이 결과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믿음이 흔들린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얼굴들이 있다. 텀블러, 도시락, 가계부 앱. 모두 같은 장비를 갖췄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 삶의 저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성실함이 다루는 영역이 작기 때문이다. 작은 지출을 줄이는 일은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한계 효용이다. 이미 충분히 줄인 지출을 더 줄여도 체감되는 변화는 점점 작아진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매일의 절약이 아니라 몇 번의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성실함이 방향을 잃을 때 노력은 제자리에서 맴돈다. 이 깨달음이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 답은 오래된 숫자에서 나온다. 100년도 더 전 이탈리아의 한 경제학자가 국가의 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분포를 발견했다. 전체 부의 대부분이 소수에게 몰려 있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지만 영역을 바꿔도 결과는 같았다. 회사의 매출,
생산성, 문제의 원인까지 늘 비슷한 비율로 쏠렸다. 이 패턴은 이름을 얻었고 이후 수없이 반복되며 증명됐다. 사람들은 이를 80대 20 법칙이라 부른다. 이 숫자를 재정에 대입하는 순간 장면은 선명해진다. 삶의 결과 80%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20%에서 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관리하는 나머지 80%의 행동은 전체 결과의 20%만을 흔든다. 커피를 찾는 날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인 스티커를 고르는 시간, 가계부를 정리하는 밤들. 모두 헛된 일은 아니지만 중심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 잘 될 거지라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결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는 깨닫는다. 자신의 재정 에너지가 가장 영향력이 작은 곳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숫자는 차갑지만 통찰은 따뜻하다.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희망 때문이다. 중요한 20%를 찾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 법칙은 절약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바꾼다. 얼마를 아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했는가. 그 질문이 다음 장면을 부른다. 라떼 팩터의 장면은 익숙하다. 커피 한 잔, 하루 5,000원.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숫자는 명확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매일의 절약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다. 의지력을 소모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텀블러를 씻고 커피를 내리며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정신적 자원을 소비한다. 그렇다면 이 1,800만 원은 진정한 수익일까? 심리학적 개념인 인지 부조화가 여기에 적용된다.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성취감은 상대적으로 희석된다. 절약의 성취는 즉각적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인 재정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소액 절약은 쉽게 측정 가능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힘은 아니다. 그가 커피를 참던 저녁, 화면 속 숫자와 현실이 교차한다. 숫자 1,800만 원은 분명하지만 삶의 질과 자유를 줄인 대가가 체감된다. 유머를 섞고 말하자면 하루 5,000원을 절약하려고 10년간 작은 고행을 참아온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장면은 작은 절약의 역사를 보여준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성실해도 진짜 중요한 선택에서 멀어질 수 있다. 라떼 팩터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재정적 행동과 삶의 방향을 뒤흔드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소득의 한방. 그것이 재정의 방향을 바꾼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를 올리면 연간 1천만 원이 추가된다. 10년이면 1억 원. 작은 절약으로 모은 1,800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하다. 소득 증가는 한번 결정하면 그 효과가 누적된다. 마치 복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 공그가 일하는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는 연봉 협상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다.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한다.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준비하며 이직 가능성을 타진한다. 초기에는 성과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나타난다. 노력의 일부는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결과는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경정제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소득 증가는 레버리지 효과다. 투입 대비 산출이 비례하지 않고 적은 결정이 큰 결과를 만든다. 작은 절약이 안정감을 주지만 실제 인생을 바꾸는 힘은 이 20% 결정에서 나온다. 그의 시선은 가계부보다 협상 테이블과 기술 학습 자료로 옮겨간다. GF 주변 동료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 커피값과 점심값을 줄이는 사람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10년 후 결과는 달라진다. 소득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출을 아끼는 수많은 노력보다 훨씬 강력한 재정 전략임을 깨닫는다. 밤 이 시간, 작은 선택과 큰 선택이 갈리는 시간이다. A와 B의 이야기가 겹친다. A는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고 할인 정보를 찾아다니며 절약을 실천한다. 주말이면 마트 세일을 비교하고 유튜브에서 절약 팁을 찾아본다. 2년 동안 그가 모은 금액은 월 평균 25만 원, 연간 300만 원, 2년이면 600만 원. 눈으로 확인 가능한 성취다. 반면 B는 같은 시간 동안 기술을 배우고 자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공부를 한다. 코딩, 마케팅, 자격증, 작은 프로젝트까지. 처음 6개월은 성과가 없다. 1년이 지나면서 점차 실력이 붙고 2년 후 이직을 통해 연봉을 30% 올렸다. 연간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이 추가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복리 효과다. 소득 증가의 영향은 한번 발생하면 계속 누적된다. 작은 절약은 즉각적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B가 선택한 20% 결정이 인생의 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너바멘트 사람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A와 B는 같은 출발점에 있었지만 선택의 집중이 달랐다. 이 장면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결정의 무게를 보여준다. 작은 절약에 몰두할지, 소득과 역량에 투자할지는 결국 10년 후 삶의 격차로 돌아온다. 선택의 시간, 두 사람의 밤은 이렇게 교차한다. 주거, 인생 최대의 재정 결정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다. 서울의 한 직장인, 월 소득 350만 원. 선택지는 다양하다.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 지하철 20분 거리의 구축 빌라 월세 60만 원. 차이는 월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 투자 수익까지 계산하면 6,600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작은 선택이 한 가정의 재정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다. 그는 전세를 고려한다. 전세는 초기 비용이 크지만 월세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전세금은 오히려 월별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강남 10억 전세, 대출 5억 원이면 월 2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이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작은 절약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본다. 여기서 등장하는 논쟁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직장인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월 5천 원 절약보다 수천만 원의 주거 선택이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편익과 장기 비용 사이의 불균형은 재정적 판단을 왜곡한다. 주거 결정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어디에 살 것인가,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적 여유와 스트레스가 달라진다. 작은 절약을 강조하는 기존 재테크 조언은 이 핵심 영역을 간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계부에 열중하면서도 미래의 큰 비용을 놓친다. 자동차, 한국 직장인의 숨겨진 재정 함정이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와 편리함까지 담겨 있다. 차량 가격 4천만 원, 60개월 할부, 월 70만 원, 보험 10만 원, 주유 15만 원, 주차 15만 원, 정비 5만 원, 세금 5만 원, 월 유지비 합 120만 원, 연간 1,440만 원, 5년이면 7,200만 원. 하지만 차량 가치는 5년 후 2천만 원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주유 앱에서 리터당 50원 싼 주유소를 찾아가는 동안 실제 손실은 훨씬 크다. 모기 잡느라 호랑이를 놓치는 것과 같다.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일 커피를 아끼는 작은 절약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펀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은 절약은 즉각적인 만족과 통제감을 준다. 커피 한 잔 아낀다는 성공 경험이 즉시 느껴진다. 반면 자동차 구매나 소득 증대는
불확실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 보상을 선호하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현대 재정에서는 반대가 필요하다. 큰 효과를 만드는 20%의 결정에 집중해야 한다. 자동차 선택, 주거, 소득 증대와 같은 결정이다. 작은 지출의 절약은 20% 정도만 영향을 주며 나머지 80%의 에너지를 큰 결정에 쓰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전략이다. 마지막 장면은 에너지 배분의 재정 철학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한 달 동안 재정활동 시간을 10시간으로 잡았다. 8시간은 소득 늘리기, 주거비 최적화, 이동비용 최적화에 집중한다. 나머지 2시간만 가계부 작성, 할인 체크, 작은 지출 관리에 할애한다. 이렇게 하면 삶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장기적 재정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 원칙을 체화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작은 지출에는 관대하고 큰 결정에는 엄격하다. 10,000원짜리 커피는 별 고민 없이 즐기면서 집과 직업 선택은 몇 달간 신중하게 검토한다. 택시비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동차와 주거 선택은 장기적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심리적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 있다. 즉각적 보상은 본능적으로 매력적이다. 작은 절약이 성취감과 통제감을 준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불확실하고 시간이 걸리는 결정일수록 성공했을 때 가져오는 누적 효과는 훨씬 크다. 결론은 단순하다. 재정적 선택 중 영향력 20%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관리하라. 소득을 늘리고 주거비를 최적화하며 이동비용을 통제하면 나머지 세세한 절약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80대 20 법칙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재정은 자연스럽게 바른 궤도에 오른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가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든다.